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보수정권의 사인, 보수정권이 죽은 원인이 김건희인가? 보수정권의 사인은 김건희인가? 라는 제목의 글이 조선일보 기자 박은주 기자에 의해서 쓰여진 글이 나타났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잘 썼다. 그러면서도 뭐 다소 좀 뭐 그하긴 하지만 아주 잘 쓴 글의 하나일 것 같다. 그리고 이 기사의 그 능력이 상당하다. 이 관찰력이라든가 이 판단력이라든가 분석력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보수 정권이 왜 죽었나? 이럴 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렇게 179석의 미몽에 사로잡혀서 죽어나간 원인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원래 민주당의 그 숫자 가지고 이재명이 바로 그 모든 업보 죄를 갖다가 무슨 혐의들을 없애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 욕망의 열차가 원인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니죠. 179석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192석이 바로 밀어붙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탄핵 심판, 탄핵을 갖다가 완전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갖다가 발길 수 있는 게 뭐냐. 탄핵으로 딱딱 새 인사만 하면 그냥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장 참 괜찮은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놔뒀더니 이틀 만에 근무한 지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바로 탄핵시켜 버렸어요. 아니 무슨 탄핵거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그 탄핵거리를 만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물론 나중에 기각은 됐지만 그 기각 내용 보면 아주 그것도 재미나는 스토리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탄핵을 막 줄 탄핵시킵니다. 자, 감사원장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우리들 감사하는 거야? 빵, 짝, 탄핵, 6개월 쉬어. 그분입니까? 법무부 장관. 왜 우리 이재명을 수사해? 검사들 쫙 줄 탄핵. 수사검사들. 아주 이름난 명검사들이 그냥 단칼에 다들 날아가는 이런 형상들. 그래서 업무 의욕을 상실하고 검찰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자, 그리고 예산을 갖다 전부 다 없애버려요. 특활비, 대통령 특활비 필요 없어. 없애, 영원. 또 뭐 영원. 자, 진짜 이재명 특활비 영원으로 계속할 것인지 한번 두고 보세요. 아마 100% 아닐 겁니다. 더 많이 올릴 겁니다. 뭐 경찰, 검찰, 감사원 뭐 할 것 없이 특활비 0. 아니 그러고 무슨 일을 하라고. 국정원도 0. 돈을 주지 않고 일을 하라고? 활동비를 주지 않고 활동을 하라고? 완전히 영원으로 만들었던 이 민주당은요. 지금 정권을 획득해 가지고 지금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정말 속된 말로 미쳐 폴딱 뛸 정도로 기분이 좋아서 있지만 그러나 그의 업보는 반드시 올 것이다. 왜?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김건희인가 보수정권의 사인은 김건희인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의문을 던지면서 이 글을 풀어 쓰는 게 참 대단한 기획력을 가지고 분석력을 가지고 썼다. 물론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수몰락의 원인을 지목한 누구의 대상이 됐냐. 김 여사가 대상이 됐다. 보수 몰락의 원인을.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성 혐오의 기획에서 스스로 투신한 거다. 그런데 정말 결정적 이유 맞나? 하고 의문을 제거합니다. 바로 김건희가 어떻게 보수 몰락의 원인이 지목될 수가 있는가? 아주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속쓰려도 탄핵에 부검을 해야 되겠다. 탄핵이 왜 됐는가, 대통령이. 또 탄핵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 탄핵의 이 스토리, 비스토리를 전부 다 얘기해야 된다. 아까 제가 앞서 모두의 말씀에 드린 소위 말해서 대통령을 약올르게 하고 일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리고 눈까지 실명을 시킬 정도로 이재명 민주당은 가혹했습니다. 자, 한번 돌이켜 생각해봐. 민주당 돌이켜 생각해보자고. 대통령 인사권을 나오면 무조건 탄핵시켜버려. 179석으로. 무조건 딱. 검사도 수사검사 어디다 대고 나를 수사해.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특활비를 0으로 만들어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예산도 맘대로 대통령 특활비 안 돼. 필요 없어. 0원. 감사원 0원. 검찰 0원. 다 0원 만들어버려. 아니 수사활동비를 갖다가 안 주고 무슨 수사를 하라는 겁니까? 자기 돈 월급 내가지고 가서 그리고 수사하란 얘기야? 도둑 잡고 간첩 잡으란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말 말도 아니게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거에 대한 반성이 민주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자기들이 특활비를 갖다가 안 내나 한번 두고 보자고요. 자기들도 활동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부활을 시켜야 돼. 그럼 대통령을 죽여놓고 부활이 돼? 그게? 대통령 특활비까지 뺏어놓고. 그리고 이 속칭 이 프레이드를 하는 게 말이죠. 김건희 때문에 무슨 계엄을 했다니 그런 말도 아닌 X 소리를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참으로 의문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이렇게 막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했다는 거기에 대한 울분, 국민으로서의 울분. 그렇게 대통령을 뽑아놓고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숫자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엄혹하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부 반란자 한동훈 등등. 그런 데서 오는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왜? 열심히 노력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라든가 자존감을 갖다가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기는 그냥 껍데기를 다 벗겨버려. 대통령 껍데기를 갖다가. 인사권아 인사하면 탄핵. 이진숙 그래? 탄핵 이틀 만에 탄핵. 근무한 지 이틀 하루 근무하고 그 다음날 탄핵.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 탄핵, 감사원장 탄핵, 법무장관 탄핵, 검사들 탄핵, 판사도 탄핵, 수 틀리면 탄핵. 이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었다는, 그리고 정권을 잡았다는 바로 이 사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이거예요. 이제 특활비를 만들어내고 특활비의 필요성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불과 엊그제 얘기인데. 그 정도의 수준인가? 근데 이제 이 박은주 기자는 윤석열 정부 실패를 왜 했는가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아직 좀 이른 듯 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좀 이렇게 지혈시키는 시간이니까 하지만 보수는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도 몰락의 원인을 절대 분석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낱낱이 들여다보면 오롯이 박근혜만의 오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박근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각자의 기여분이라든가 그에 따른 책임, 분열
그게 무서워서 보수는 정권의 시체를 들여다보며 부검할 엄두도 못 냈다. 이렇게 지적하는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는 굉장히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치된 사체에는 들짐승이 달려들게 마련인데 하이에나부터 들짐승들 달려들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때 적폐청산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사망한 권력을 모욕하고 공무원 군인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옥살이 시키고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적 자살로 보수는 정권을 빼앗겼다고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정된 패배였다고 이렇게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전 정권 이상으로 관련 3대 특검이 돌아갑니다. 그때는 1대 특검인데 3대 특검이야. 거기다가 대통령과 김건희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을 개별 특검을 통해서 죽여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쯤 죽여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 한번 쳐보겠다는데 과연 어떻게 칠 건지는 그건 모르죠.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훌륭한 특검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박영수 특검처럼 할 것인가. 이것이 국민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 조은석 특검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검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검은 어떤 사람일까. 판사 특검은 좀 나을까. 판사 출신은 좀 나을까. 검사 출신은 표독할까 아니면 편할까. 박영수도 검사였는데 뭐 이런 등등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고 그때 박근혜 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른 이유가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멋모르고 당했습니다. 그때는 멋모르고 문재인한테 좌파들한테 우우우 하고 몰려다니는 완장 패거리들한테 달렸습니다. 예,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어떨까요? 그 학습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서 박근혜는 태블릿 PC부터 전부 다 조작되고 엉터리였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자, 여기도 그럴 것인가? 여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게 국민들입니다.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특검을 어떻게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떻게 굴러갈 것이라는 거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특검은 뭔가 달라야 된다. 달라져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억울함이 없도록 박근혜 대통령처럼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리고 대통령은 말이죠. 국가의 유공한 분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이와 이 같은 불철주야 일하는 분인데 그런 데 대한 가혹하리만치 한동훈이라는 자가 구형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형할 때 그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예. 그 자가 지금 보수에서 대통령 후보 하려고 껍죽껍죽 하는 걸 보면 또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걸 보면 국민들이 잊어버린 걸 보면 이게 세상인가 싶어요. 이제 그 시절이 화양연화라고 그랬잖아요. 화양연화. 누가? 한동훈이 그랬잖아요. 채널A 나왔어요. 채널A 그 화면이 그대로 지금 홍준표가 보존하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걸 제가 딱 베꼈거든요. 글을 원문 그대로 베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한동훈은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 색이었습니다. 칼라가 민주당 칼라였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어서 완전히 보수를 괴멸시키다시피 해놨어요. 원인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킨 트리거를 한 방아쇠를 집어당긴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준비를 하고 있었지. 탄핵시키려고 눈이 벌겋게 돼 있었는데 한동훈이가 탁 나서가지고 내가 방아쇠 당겨줄게요. 왜? 8석이 부족했거든. 한동훈계 투입. 거기다 안철수도 투입. 안철수도요. 그런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가 혁신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히 그 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김문수를 위해서 대선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또 안철수였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안철수 같은 사람 정치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심지가 있어야지. 심지라는 게 정당 활동을 하려면 심지 있어야 되고 보수 진영에 또는 진보 진영에 이렇게 있으려면은 그 자기가 속한 그 이념적 취향 그 속에 정말 정신적으로 매몰될 수 있고 애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차원 높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 한국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소위 한마디로 개판에다가 정말 떡판입니다.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원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치된 사체에는 들짐승이 달려들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딱지를 붙여서 사망한 권력을 모욕하고 공무원과 군인을 탈탈 털어 옥살이를 시켰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로 보는 보수는 정권을 빼앗겼다. 예정된 패배였다고 그냥 두지 않는다. 이번에도 전 정권 관련 3대 특검이 돌아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 윤석열 수사팀장이 주도했던 박영수 특검팀은 검사가 공소를 유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보다 수사 생중계로 여론을 자극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여론몰이를 해서 선정적 아이템으로 무장한 이른바 극장식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재밌다. 그 나쁘다. 박근혜 나쁘다. 알고 봤더니 박근혜가 뭐가 나빠요?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특검에도 이런 재주를 장착한 검사들이 맡았다고 한다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특검도 이런 재주를 장착한 검사들이 맡았다고 한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특검도 이런 재주를 장착한 검사들이 맡았다고 한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내란 특검에서는 큰 게 나올 게 없어 보이고 국민들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된 거 아니냐 그런 마음도 있고 정권 바뀌었으면 됐지 뭐 해가지고 또 사람 멀쩡한 사람 또 어떻게 하려 하느냐 이재명이가 문재명처럼 문재명하고 문재인하고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도 있고 또 김건희 인사 개입설이 이제 하이라이트로 해서 김건희를 떡 특검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장극이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막장극. 기본 옵션인 법사님과 무속, 샤넬백과 목걸이를 넘는 화끈한 소재가 이제 발굴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내고 또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인격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예. 참 무섭다 이거죠.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비아그라도 나왔죠. 오방색도 나왔죠. 팔선녀 나왔죠. 재밌죠 그냥. 구판 나오죠. 막 별 얘기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의 특종 단독이 막 넘쳐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가 떠오릅니다. 미혼의 여성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린 것은 무능 프레임과 거대한 여성 혐오적 소재였다고 지적을 합니다. 무능 프레임이란 것은 그때 상황 논리가 무능했는지 유능했는지가 문제이지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대한 여성 혐오적 소재였다고 합니다. 여성 혐오적 소재. 김건희 여사는 보수의 지뢰밭이었는데 하지만 지뢰가 왜 어떻게 폭발했는지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좌파들의 공격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대통령 부인 중에 스토킹 촬영을 하고 몰카를 찍어대고 근데 과거에 스토킹 촬영 몰카에 찍힌 전례가 있습니까? 대통령 부인 없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과거를 야당 의원까지 가세해 가지고 공격해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좌파는 소위 악녀 김건희의 밑그림을 집요하게 그려냈습니다. 선한 사람 김건희를 그려내려고 하지 않고 악한 악녀를 그려내기 위해서 밑그림을 집요하게 그려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이거는 의미 있는 지적입니다.
박은주 기자가 좌파는 악녀 김건희 밑그림을 갖다가 집요하게 그려냈다는 겁니다. 야당의 주장에 발맞춰서 김 여사는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측근과 장관들마저 여사를 두고 뒷담화를 퍼뜨리는데 용사는 능력자 여사님 놀이를 시작하게 했다는 거죠. 예. 만들어 가지고 계속 능력자 여사님 놀이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강보엘, 강남 보수 엘리트. 강보엘이 보기에 김 여사는 씹어댈 거리가 무궁무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성의 외모와 태도, 또 처신에 대해서 잣대가 엄격한 보수는 자연스럽게 안티 김건희가 됐습니다. 김건희 악마는 좌파가 기획하고 대통령 부인이 실현을 해서 보수가 시청률을 올려준 드라마였다고 박은주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게 다 맞진 않지만 일견 맞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검은 그걸 시리즈물로 업그레이드 할 뿐입니다. 시리즈별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는 대권 후보 재생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후보 윤석열을 영입했습니다. 대권연합체는 가치관과 이념 공동체가 아닌 오로지 이기는 것이 목표였던 집단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에 독주하며 좀 집단을 갖다가 이 의사라든가 군인, 과학자 집단을 적으로 만들었다고 이분은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의사는 이해가 되지만 군인, 과학자 집단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머지 세력은 비평꾼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료가 부상당해도 자기 양복에 흙탕물 튈 것 같아 더 걱정하는 이익연합체는 순식간 바로 보수는 해체됐고 독주는 지금 계엄 급발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길을 선택했겠는가. 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없다. 이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로 연결이 됩니다. 다 빼앗기고 인사권 빼앗겨 예산권 빼앗겨 예산 가지고 전부 다 뺏어가 탄핵시켜 입법 마음대로 만들어내 어떻게 대통령이 견뎠겠습니까?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장수가 이재명이가 만약에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 입장과 바뀌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이었다면 이재명인들 그런 상황에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결국은 같은 길을 가게 돼 있었던 그러한 회로를 만든 사람들은 바로 좌파 192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회주의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소위 의회주의라는 것 다수는 뭔가 소수의 의견을 소수도 큰 소수도 아니에요. 108석이면 작은 소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중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108석에 갖고 있는 이 보수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그 자세가 투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살찐 돼지들이 많았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서로 죽이고 안철수까지 탄핵시키려고 달려들었잖아요. 대통령을 이야기는커녕 적개심으로 그냥 탄핵시키려고 매번 반대하고 특검 찬성하고 한 자가 누굽니까? 한동훈이하고 그 두 자 아닙니까? 한동훈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자기 패거리 만들어 자기를 오늘날 만들어준 사람을 국민 눈높이라는 말로 영부인부터 손을 살살 대기 시작해가지고 국민 눈높이 디올백 김경률 시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해 딱딱딱 순서대로 이 에스컬레이션 되더니 결국
한동훈의 실체도 이제 드러났습니다. 화양연화가 나왔잖아요. 화양연화. 화양연화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채널 A에 나왔습니다. 그걸 누가 오픈했습니까? 홍준표가 그걸 갖다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딱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사진 그게 사실이죠. 파란 색깔에 저희 하늘 색깔에 글로 하얀 글로 써 있는 화양연화. 예. 거기 한동훈의 정체가 그대로 나와요. 예.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였을 거예요. 네. 이렇듯 보수는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나온다고 하자 총리 부인 무속 중독설을 야당 인사가 집중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 참 민주당 야당 인사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에? 민주당 패거리가 집중적으로 퍼뜨리고 보수 인사들이 또 거기에 민주당만 한 줄 아십니까? 보수 인사들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맞다 무속 중독설 퍼뜨렸습니다. 김 여사를 욕하는 건요 얼마나 시원하고 편리한 길입니까? 대통령 부인인데 대통령은 흠잡을 게 없었거든요 그때. 예? 보수 인사들이 거기에 혹하는 걸 봤죠. 대통령 부인 얘기하는 거는 가볍게 얘기했더라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결론으로는 앞으로는 보수는 같은 방식으로 몇천 번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야. 계속 당한다 이거야. 이제 뭔가 눈을 부릅뜨고 아니야 아닌 이유는 이렇다 하고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되지만 이럴 동력이 없어요. 국민의힘들 국회의원들 저항 한번 보세요. 몇 사람이나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회주의자들 거기 우들우들 막 그냥 모여 있지 않습니까? 눈치만 힐끔힐끔 보면서 좌우로 돌렸다가 이런 촉각이 빠르러서 이쪽으로 가면 확 몰렸다가 확 숨어버리고 말이죠.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당한 국회의원들 오히려 나경원이가 당당합니다. 저는 나경원이 모릅니다. 전제해놓고 얘기합니다. 나경원 비판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가 제일 가장 의회주의자로서 할 길을 합니다.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 농성하는데 뭐 김성태란 자. 이거 웃기는 자야 이게. 김성태라는 뭐 전 국회의원이란 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농성하려면 자기처럼 머리도 삭발하고 밥도 굶고 단식을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자기가 원내대표 할 때 단식했던 걸 자랑하면서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응? 이 나경원이는 선진화법 있기 전에 소수가 살기 위해서 이 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무슨 법이에요? 소위 공수처법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공수처법 이거 큰일 난다. 이 공수처법은 헌법의 위반이다. 그 양반은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 검수완박 뭐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빠루가 나왔죠. 그 공수처 반대하면서 빠루 막 그냥 문짝 두드리고 문짝 해가지고 그냥 깨고 해가지고 문을 좀 파괴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기소돼 있는 거예요. 20몇 명이 같이 기소돼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체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내용을 알아내가지고 딱 그 당대표 후보 선거할 때 딱 그래서 나한테 자기 치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이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 혼자 살라고 그걸 치아를 해달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말끈한 거예요. 뭐 하고 소리가 찌르는 그건데 나중에 이게 아니고 이거는
선진화법 위반으로 해서 20 몇 명이 있으니까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가면 같이 가고 그러니까 혼자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걸 얘기한 것을 갖다가 회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나경원이가 혼자 살라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나경원이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남자가 같으면 딱 일어나가지고 나 당대표 안 해 하고 그대로 완펀치가 날아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웃어가면서 샥 하는데 한동훈의 그 면이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그 장면을 봤거든요. TV에서 이렇게 봤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수가 치명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스스로를 전부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된 이유 조기 대선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이렇게 흘러간 이유 탄핵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한동훈 때문이에요. 한동훈이 트리거 방아쇠를 당긴 사람 아닙니까? 탄핵의 방아쇠. 그것이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보수가 보수를 참칭하는 어떤 인간들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망가뜨려진 겁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권력에 대한 성찰과 민주적인 절차, 동지에 대한 공감대를 잃은 보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박은주 기자가 권력에 대한 성찰, 민주적인 절차, 동지에 대한 공감대를 잃은 보수는 이제 스스로에게 부검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그래야 일어설 힘이 생긴다. 이 말은요. 스스로 이제 자기 가족에 대해서 또는 자기의 혈연에 대해서 혈연과 같은 자기 보수에 대해서 메스를 대야 된다. 부검의 칼날을 들이대야 된다. 그 정치 보수들, 특히 정치 보수들입니다. 그래야 일어설 힘이 생긴다. 정치 보수들 아시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